오늘 강의는 어제에 이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한 비난, 비판을 어제 했다면 오늘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악인들의 최후는 영화라든가 혹은 소설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우리가 어릴 때, 지금 신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그때 가장 악인이 누구냐 하면 영화적으로 드라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크면서 본 영화가 레옹, 그 범죄자로서의 그 레옹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범죄 영화에서 보인 악마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악인이라든가 범죄자들은 굉장히 즐깁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쉽게 말하면 불가사리 같아요. 당장 경찰에 잡혀가서 지금 실형을 받을 것 같은데 풀려나고, 돈을 써서 풀려나고, 중앙의 권력에 힘을 빌려서 풀려나고 할 정도로 즐깁니다. 드라큘라도 그랬어요. 죽을 듯이 하는데도 살아나고, 이제 피가 모자라서, 젊은 사람의 피가 모자라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젊은 처녀가 지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즐깁니다. 이재명의 지금 현재 움직임 굉장히 즐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중적입니다.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태연합니다. 경찰에 잡혀가는데도 웃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는데 이재명은 웃습니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의 뜻하고 대법관의 뜻이 다릅니까? 아니면 대법관은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주 이중적이고 뻔뻔하다. 드라큘라도 평소에는 신부님처럼 까만 그 망토를 걸치고 웃고 있지만 입을 벌리면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의 피를 빠는 송곳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중적이고 뻔뻔하다. 어제 대법원의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하여 이재명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가 처참합니다. 그 악질적인 그 드라큘라도 흔적도 없이 한 줌의 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 악인들의 최후는 역사에서도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그 영화를 누리던, 권력을 누리던 이런 악인들이 죽을 적에는 참 눈물을 흘릴 만큼 비극적이어야 하는데 희극적이다 이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찔기다, 이중적이고 뻔뻔하다, 말로가 비참하고 처참하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비극적이지 않고 희극적이다라는. 그러면서 그들이 죽는 그 현장이 연회장도 아니고 쥐새끼같이 작은 골방에서 연인 애인을 끌어안고 총기 자살을 한다든가, 스스로 온 가족이 모여서 작은 방에서 그 총으로 자살을 한다든가, 자식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총을 가지고 집단 살인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게 희극적으로 끝납니다. 나는 그래서 이재명을 한국 역사상의 최고의 악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너무나 철저히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조그만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고목에 잎사귀가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무가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둥지를 옮겨버린 배신자들의 행태와 그 쫄개들조차도 그 영화나 소설에 나오듯이 희극적이고 이중적이며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질긴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쫄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인의 그 나쁜 행위를 덜추어내거나 혹은 악인으로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판정을 덮고 감추려 하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재명 쫄개들이 벌이는 행위입니다. 어쨌든지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그 찔기게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악인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 행위들이 서로 너무 닮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무가 무너질 것이라 하면서 보수주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딸랑이 간신으로 전향을 한 조갑재, 김진, 정규재, 온갖 놈들, 윤여준 이런 놈들의 행위를 보면은 어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한숨 소리가 들려요. 속으로 잠이 깼는데 새벽 한 1시쯤에 잠이 깼는데 잠들자마자 잠이 깼어요. 한 1시간도 못 자고. 그랬는데 혼자 조용히 명상에 젖어 있는데 그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한 겁니다. 조갑재, 정규재, 김진, 윤여준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벼슬이라든가 자신의 운명은 하늘이 만드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말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조의 뒤에 전략 참모인 사마중달을 죽이기 위해서 유인책을 써서 이렇게 분지같이 호리병처럼 들어는 갈 수 있어도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지역으로 유인을 해서 영초, 지금으로 말하면 화약으로 매설을 해놓고 사마중달을 그 분지로 몰아였잖아요. 그래서 사마중달과 사마중달의 아들이 그 안으로 유인이 되어서 제갈공명의 전략이 성공하려는 순간 불이 타오르고 사마중달과 사마중달 아들이 끌어안고 하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임금님께 충성을 해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 아들과 죽게 되었구나. 하늘도 무심하다 하고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갈공명이 뭐라 했습니까? 모사, 일사자, 일을 꾸미는 것, 작당하는 것은 모사제임, 이슬제자 사람인자, 사람이 하지만 성사,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제천, 하늘의 뜻이 있다. 이런 깊은 뜻을 삼국지를 읽으면서 깨달아야지. 그 하나의 인간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고목나무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신하고 전향한 그들이 어떻게 밤잠을 자겠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정규재는 지금 코미디언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조갑재는 발악을 합니다. 발악. 왜? 이제는 그 논설위원들로서 기자로서
그 자기들의 논리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논리는 벌써 던져버리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쉽게 말하면은 수영 선수가 개헤엄을 치면서라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여울에 빠진 수영 선수 같이 보였어요. 자존심도 없고 자존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냐 그러면서 한동훈이를 비난하고 있어요. 왜? 보수로 돌아오려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그놈들이 말 몇 마디로서 국민들을 마음대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을 갖게 만들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들의 몇 마디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철이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내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까 내 말을 믿지 마라. 그 성철이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지 말이라. 뭐 저를 3000배 해야지 내를 만난다. 그것도 지 생각이에요. 뭐 부처는 없다, 윤회는 있다, 윤회는 없다. 이것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부처의 말을 지가 돋보기로서 굴절시킨 거예요. 아니면은 어몽렌즈로서 굴절시킨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서 굴절시킨 말이지 부처 말이 아니다. 성철 말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 도를 통한 사람도 그 중립적이라는 사람도 내 말을 믿지 말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사람들의 말에 잘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갑재, 한동훈이, 정규재, 김진희, 윤여준이 이런 놈들이 한국의 지도자로 행세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뭡니까? 나침반이 왜 훌륭합니까? 지도자는 변하지 않는 방향 지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의 북두라는 뜻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변해도 북두 시민혁명군은 북두칠성, 변하지 않는 북쪽을 가르치고 있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나침반도 믿는 게 아니라 북두성, 북극성, 북두칠성의 그 방향의 영원성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라는 뜻의 북두라는 것은 그런 나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북두시민혁명군이라 그러면은 좌파냐고 묻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이라는 말에 그 어떠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가슴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북쪽을 알면은 동서남북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북두시민혁명군이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코미디가 되었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늘이 만든다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만든다라고 하는 성사는 제천이라는 삼국지의 그 작가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어저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재명이가 말한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판결한 대법관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대법관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까? 오늘 악인의 행위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재명이 외친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 말에 그 악인의 이중성과 찔김을 느낀과 동시에 자범의 그 한계, 그 가벼움 이런 것으로 정말 가소롭다. 이런 말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이죠. 그저께 개인 블로그에 게시 불가라는 네이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보니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그 네이버에서 내 개인 블로그인데 그 개인 블로그에 게시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이런 정도로 악인들은 악질적이고 질기게 언론 통제를 하고 명비어 청가 이재명의 찬송가만 부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용서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허약합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선진한국은 지켜질 것이라 확신하며 이재명의 시간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정통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투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태도를 꾸준히 지켜나가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대법관이 왜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하는 징역 1년의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비판을 했지만 오늘은 악인으로서의 이재명 그리고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그 이재명이가 행동대원으로 발탁한 양문석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이재명의 최종 심판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면은 국민들을 요거는 내 말입니다.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이 당선시키면은 이재명의 범죄는 숨길 수 있다. 이 숨길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 양문석이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재명의 판결은 불가하다. 그 뒤에 말은 내가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은 범죄를 감출 수 있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말이고 대통령 출마를 한 참모가 할 이야기예요. 자신이 결백해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자신의 범죄를 덮고 감추면서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한심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